안녕하세요. 이문희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 달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4년 귀속분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학습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고요.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이 소득세와 관련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살펴보고요. 세 번째 주제로는 소득세와 관련된 세무사랑 서식에 개정된 내용이라든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오늘 강의할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할 내용의 목차를 전부 수록을 다 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전부 수록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다는 설명을 못해요. 주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목차를 써놓고 한번 쭉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다 보면 제가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이 해당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강의를 하지 않으면 절대 안 읽어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입니다. 개정된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개정된 내용을 쭉 보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법인세법과 달리 종합소득세라는 것을 배울 텐데, 종합소득세는요, 법인세법과 달리 소득을 6가지 소득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해가지고 6가지 소득으로 구분을 하면서 각각 소득금액 계산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이거저거 다 따지지 않고 몽땅 다 하나의 바구니에 넣어서 과세를 하고 있죠. 그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차이인데, 그 중에서 양식업 소득은 사업 소득에 포함을 합니다. 그러한 양식업 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비과세 한도를 상향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금을 깎아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개정된 내용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 육아휴직수당, 그리고 출산보육수당,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 전부 다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라든가 한도가 상향이 됐는데, 이러한 소득은 어디에 속하냐면 근로소득에 속하는 거죠. 이것은 사업소득이라고 얘기했고요. 자,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상향이 된다라는 얘기는 세금을 근로소득에서 더 깎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금을 줄여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연금소득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배당 가산율을 조정을 했더라. 말 그대로 배당소득입니다. 이자소득 다음에 나오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배당세액공제 적용하는 부분 하기 위해서 배당 가산율을 플러스해서 적용되는 부분인데, 이게 조정이 됐대요. 왜 그랬을까요? 법인세율이 인하가 됐기 때문에 소득세에 연계돼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이 확대가 됐고 소형주택 특례가 연장이 되는데, 자,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이 확대가 됐다는 얘기는 이거 여태까지는 세금을 좀 줄여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세금을 늘려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될 거예요. 미리 개정세법으로 올라와 있다는 얘기고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뭐 해주겠다?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더 확대해 주겠다.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는 얘기죠. 이것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거고요. 간주임대료는 당연히 사업소득에 대해서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자녀세액 공제액이 확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공제 대상에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로 세금이 줄어들겠죠. 요거 근로소득의 문제. 그리고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거니까 종합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얘기죠. 자,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관련된 세액공제 적용받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주로 뭐 근로소득 또는 성실사업자 사업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감이 될 때 세액공제를 세제 지원을 강화하다 보니까 세금을 더 깎아주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고액기부입니다. 고액기부에 대해서 공제율이 보통 30%가 되는데 40% 적용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언제? 2024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용 근로자 간이 지급 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 시기를 늦춰줬어요. 언제로? 이것도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을 제출하는 것을 월별 제출하는 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반기별로 1월부터 6월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나눠서 반기별로 한 번씩 1년에 2번 제출하는 것을 월별로 제출해라. 근데 지금은 하지 말고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로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보통 이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원천징수 할 때 소액 작은 금액이 작으면 소액 부징수 징수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아무리 금액이 작아도 징수하겠다. 예외 없이 원천징수하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뭐 큰 문제는 아니겠죠. 기부금 명세서, 영수증 발급 명세서라는 거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라고 명칭이 좀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되는 거, 그리고 주택 자금 대여 이익에 대해서 비과세 대상 조정하는 이런 부분들 전부 다가 근로소득과 관련해서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 교육비 지원금 및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주택차익 연금계좌 납입 이후에 사후관리 자체를 조금 간소화시켰고요. 보험 모집인들 수당 환수에 요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20번째로는 사용자 본인의 고용, 산재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필요 경비에 산입을 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소득에서 줄어들겠죠.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노조 회비에 대해서 회계 공시 요건을 신설을 해줬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 신탁금액에 대한 기부금 인정 요건 명확화 그리고 공익단체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 기간을 합리화시켰어요. 3월달까지 제출하는 거, 4월달까지 제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순서가 정비가 됐는데요. 뭐냐면 고향사랑 기부금이 추가가 되면서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하는 순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정비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법 개정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25번째로는 자원봉사 용역가액을 현실화했고요. 인정 범위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 소득공제 연금소득에서 소득공제 요건 완화했고요. 전자계산서입니다. 전자계산서 발급을 하면 세금 공제해줄게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신규 사업자도 공제가 가능한 걸로 변경이 됐고요. 개정이 됐고요. 농수산물 중시장 도메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 불성시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이 연장이 됐습니다. 종합소득세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하게 되면 종합소득과 달리 양도소득으로 별도로 과세할 때 이때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뭐 50억으로 보유금액 10억에서 50억으로 상당히 올라갔죠. 그래서 완화됐다라는 내용. 자, 의약품 조제 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 자체를 개선을 좀 했고요. 매입자 발행, 보통은 계산서를 매출자, 공급자가 발행을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매입자가 발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입자 발행 계산서
발급 사유를 좀 추가했고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은 뭐냐면 자녀세액공제 확대라든가 손자녀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적용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 징수를 하고 있죠. 간이세액표가 조정이 됐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내용을 몰라요. 프로그램 안에 내장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들이. 자, 소비자 상대 업종이 추가가 되면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확대가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회사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편입이 됐다. 그러면 현금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10만 원 이상은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야 된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가산세 20%가 엄청나게 부과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야 현금 매출이든 현금 영수증이든 뭐든 간에 현금 매출 당연히 신고해야 되고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해야 되는데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된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대해서 개정된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반영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물론 이것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니까 양도소득세 쪽에서 살펴보시면 되는데 민간벤처 모펀드 추가가 됐다는 거, 벤처 투자조합에 출자를 해요. 그러면 과세특례가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 민간벤처 모펀드 출자가 추가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소득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적용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투자 신탁형 창업 벤처 전문 사모펀드 출시 지원하는 거고요.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이 연장 그리고 대상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 외국인 기술자 근로자 내국인 우수 인력 관련된 특례 배제 요건을 보완을 좀 해줬다는 얘기고, 여기 보시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일 세율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19% 적용할 수 있는데 특례 적용 기한 연장 등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됐다는 얘기고요. 중소기업 취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이 연장 그리고 대상이 확대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벤처기업 주식을 매각을 해요. 그리고 벤처기업의 재투자 시 과세특례 요건 완화라든가 적용 기한이 연장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여러분들이 흔히 소상공인 노란공제 이 부분이죠. 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제 사유가 추가가 됐습니다. 굉장히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배려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이 됐고요.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 비과세 적용 기한이 연장이 됐고, 공모, 리츠, 부동산 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되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물론 일몰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세법에서 그 기한을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13번째로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상향이 됐습니다. 배당소득 세금 더 깎아준다는 얘기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대상 KOTC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범위 합리화가 됐고요. 장병 내일 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 한도 상향 그리고 최소 가입기간을 좀 완화했고요. 적용기한 연장을 했습니다. 16번째로는요, 청년형 장기 펀드 소득공제 전환 가입 허용 같은 거, 그리고 청년 희망적금 있죠. 만기 지급금을 청년 도약계좌로 일시 납입을 허용하는 부분들. 청년 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사유가 있겠죠. 허용 사유를 확대하고요.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대상 확대, 그리고 그러한 금융상품 가입 시 소득 요건 기준 연도 이런 부분들 다 개선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 물론 특별하게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들 또는 여러분들과 모르게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다 빠져버리니까 모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내용들이 한번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이 됐는데 월세액 세액공제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연장이 됐고요. 근로장려금
중복 신청 등 발생 시 판단 기준 합리화, 그리고 근로 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다루지는 않죠. 세무서에서,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정도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녀 장려금 마찬가지네요. 대상 및 지급액이 확대가 됐고, 상용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서서 제출, 세액공제, 제출하는 게 좀 유예가 됐다고 했죠. 월별 제출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세액공제 적용 기간도 좀 유예가 됐고요.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이 됐고,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이죠. 연기금,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가 됐습니다. 증권거래세니까 여러분들은 주식 관련이니까 잘 모르실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 자, 29번째는 금융지주 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 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그리고 기업 재무안전 PP의 그 재무구조 개선 기업 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전부 다 증권거래세 면제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요건 여러분들이 잘 적용이 안 되겠지만, 여기서부터는 기회발전 특구에 대한 과세 특례, 세제 지원, 세부 요건, 이런 부분들, 성실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보통 이제 의료비 세액 공제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세액 공제 적용 기한 연장이라든가,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시 상향이라든가,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 대상을 좀 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업종명을 좀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 R&D 세액공제, 연금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사례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보통 요 정도 연금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보통 법인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개인 사업자는 요게 적용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들 요거 확인하셔야 되는데,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사회보험료 도 들어갔다는 얘기. 그리고 신성장 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이런 부분들은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는 거의 적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된다면 보시기 바랍니다. R&D 관련 출연금 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그리고 기술 이전 대여소득 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지역특구 세액 감면 적용기한 연장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과거부터 계속 적용되는 부분들이니까 연장됐구나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영상 컨텐츠 제작 비용 세액 공제가 확대되고 추가 공제 요건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계산 방법이 보완됐고, 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출산휴가자 대책 인력에 대한 통합 고용세액 공제,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을 좀 보완한 거, 고용유지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세액 공제 도입 및 세부사항 규정. 이 여러분들 보다 보면 이거 법인세법 할 때 설명했던 내용 아니에요? 자, 법인세법에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법인세법에서 이미 설명했던 내용들이 소득세법에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이렇게 제가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법인세법을 들었던 여러분들은 소득세법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해하시면 되고, 한 번 더 하는 것은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9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리쇼링이라고 하는데,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거, 외국인 투자 세액 감면 대상 업종명 개정, 제주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 확대, 그리고 평화경제특구, 지역개발 사역,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라든가 이런 부분들, 신설 세부사항 규정, 취직 사유 합리화, 그리고 신설 세부사항 규정,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할 때 한번 설명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규모가 큰 경우에 적용이 되다 보니 규모가 큰 법인사업자에 주로 적용이 되다 보니 개인사업자는 적용이 조금 안 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특히 조세특례 제한법 및 시행령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지를 잘 찾아서 해줘야 됩니다. 세무서에서 알아서
적용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액공제라든가 감면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서 적용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인세액공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혼인세액공제는요 2025년도에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2024년 귀속분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신고 세액공제라는 것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정되는 내용들이 쭉 있다라는 것을 그냥 목차를 그냥 여러분들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보셨다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회사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해당되는 부분에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셔가지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개정된 서식에 대해서는 별도 강의로 설명을 하겠습니다.